다 똑같이 캐시 데이터 사용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남들보다 어떻게 우위에 설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금지 단어, 제외 단어, 학습 단어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남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상진TV 상진 상도 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에 뭘 배우셨죠?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배웠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으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안 하실 거면 안 보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상품을 업로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뭘까요? 상품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팔아야 되고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잡아 드릴 건데, 가장 위에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음식을 판매를 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아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다음은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 판매해도 될까요? 네. 가전제품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다 판매를 해도 됩니다. 이제 다음은 컴퓨터 및 사무용품 판매를 해도 될까요? 네. 컴퓨터 및 사무용품도 다 판매를 해도 되지만 메모리 카드 SD 쪽은 속이는 제품, 용량을 속이고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 다음은 마우스 키보드인데, 마우스 키보드는 로지텍, 레이저의 가품들을 많이 팔아요. 생긴 거는 정품이랑 똑같은데 막상 실제로 사용해보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안 돼.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은 홈 개조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홈 개조도 모두 다 팔아도 돼요. 다음은 홈 가든. 홈 가든은 팔아도 되는데 뭐 로켓이라던가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상품을 올려주셔야 돼요. 팔 거면 없는 거. 그쵸. 다음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팔아도 될까요? 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쪽은 팔아도 되는데 지재권 위험해요. 그리고 뭐 사격이라던가 사냥은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골프라던가 낚시 이런 쪽은 지재권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크니까 조심해야겠죠. 뭐 스포츠 의류도 마찬가지고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가품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서 상품을 업로드 해주셔야 된다. 다음은 사무실 학교용품인데 여기는 올려도 될까요? 네. 사무실 학교용품도 올려도 되지만 여기도 똑같이 쿠팡, 로켓이라던가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겠죠. 빠르게 배송되니까. 그쵸. 이제 다음 왕구치미 팔아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팔면 안 된다. 지재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용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보안보호 팔아도 될까요? 네. 보안보호도 팔아도 돼요. 보안보호도 팔아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팔면 안 되는 것과 팔아도 되는 게 섞여 있거든요. 제품군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된다. 다음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팔아도 될까요? 이쪽은 다 팔아도 돼요. 등 조명 팔아도 될까요? 등 조명 팔아도 되고 가전제품도 있는데 팔아도 될까요? 되는데 지재권이 조금 높을 그쵸. 여기도 지재권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이쪽에 이어폰, 헤드폰 이미지권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디자인 이런 애들을 주의해야 된다. 다음은 미용 건강 올려도 될까요? 네. 뭔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 미용 건강은 과대 광고 아니면 보건법에 위반되는 분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미용 건강에 있는 물건을 올리시면은 보건소에서도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지식이 없는 한 안 하는 게 좋다. 신발 올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재권 위험. 그렇죠. 신발도 지재권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저는 신발 쪽은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미용 건강도 안 하시면 되고, 다음 전자부품 보급품 팔아도 될까요? 이쪽은 다 팔아도 돼요. 다음은 전화기 통신 팔아도 될까요? 전화기 통신도 팔아도 되는데 이쪽 전화 가방 케이스 주의하셔야 돼요. 지재권. 이쪽도 지재권. 그리고 도구 팔아도 될까요? 도구도 팔아도 되지만 여기 리백 박는 도구는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엄마와 아이 팔아도 될까요? 아니요. 팔면 안 되겠죠. 가구 팔아도 될까요? 가구는 팔아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차 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수기,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팔고 있어서 저희 이제 대량 등록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 주얼리 및 액세서리 팔아도 될까요? 지재권 위험. 저 여기도 지재권이 위험하겠죠. 다음은 시계, 수화물 가방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다 지재권 때문에 안 파시는 게 좋아요. 붙임머리 가발은 파셔도 돼요. 가상상품 쪽은 안 파시면 돼요. 노벌티 특수용도 이쪽도 결국엔 의류 관련된 거니까 팔면 안 되겠죠. 결혼식 및 행사도 똑같이 의류 관련된 거니까 안 파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의류 액세서리, 속옷잡 다 의류 관련된 품이니까 안 파시면 되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준 거고 더 자세한 거는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뭐 전환법이라던가. 그런데 위반되지 않게 안전하게 물건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당연하죠. 일단은 대량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대략적으로 훑어드린 카테고리를 참고해서 일단은 마켓 전체에 물건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물건을 다 채워놓는데 하루에서 이틀이면 되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나가시는 거죠. 이제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자동화 등록에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캐시 데이터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이제 월 사용료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29만 5천 원인데 29만 5천 원을 내시게 되면은 상품을 일일 제한량 없이 업로드 가능해요. 근데 무료로도 사용 가능한데 하루 업로드 제한량이 100개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직원 고용비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대신 업로드를. 네, 대신 업로드를 해주는 직원 한 명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자동화 등록, 대량 등록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더망고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보질 않아서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뺀 거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주문 처리할 때는 탑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올리고 난 이후에 주문 처리를 할 때 다시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프로그램은 캐시데이터와 샵마인 두 개 있고 두 개가 이제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들은 가장 많은 말이 다 똑같이 캐시데이터 사용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남들보다 어떻게 우위에 설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프로그램 기능 안에 있는 뭐 금지 단어, 제외 단어, 학습 단어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남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먼저 금지 단어는 지재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제외 단어는 뭐 특수 문자라던가 혜택, 배송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돼요. 왜 이 특수 문자, 혜택, 배송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 좀 신뢰가 안 가는 마켓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악영향을 끼쳐요. 학습 단어는 직역되어 어색한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는 건데 카본이 한국어로 뭔지 알아요? 카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카본이라는 걸 아는데 카본이 이제 한국어로 탄소섬유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본을 카본이라고 부르지 탄소섬유라고 부르질 않거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역되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카본이라는 단어는 다 탄소섬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학습 단어를 이용해서 탄소섬유라는 단어를 카본으로 바꿔주면 벌써 남들보다 우위에 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뭐 실제로 구매된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캐시데이터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제 수강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데 핵심이 된다. 여기까지가 PPT로 한번 간략하게 배워보았고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쓰는지 중요하잖아요. 같이 컴퓨터를 보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네이버에 부자훈련소라고 치시면은 여기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캐시데이터 매뉴얼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에 내려보시면 설치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운받고 난 이후에 캐시데이터에 들어가시면 돼요. 캐시데이터에 먼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네. 회원가입 누르셔서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추천인은 어디를 해야 될까요? 상진 TV요. 여상진 TV를 해주시면 돼요. 가입이 되셨다면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무료 사용자는 제휴 마케팅 대상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얘 누르시면은 사용이 가능해요. 일단 먼저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이 업로드 마켓 로그인 창에는 추가하시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업로드할 수 있는 모든 마켓이 나와요. 적용하셔서 아이디 비밀번호 치시고 적용 누르시면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 다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로그인 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서 사이트 설정 들어가셔서 소싱 사이트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계정 설정이 있어요. 먼저 계정 설정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아이디, 알리익스프레스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환율은 지금이 1370원, 80원 정도 해요. 넉넉하게 잡아서 1,400원 그리고 추가 금액 비율은 본인이 설정한 마진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1.3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추가 금액은 본인이 더해줄 추가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판매가 설정에 대해서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메모장을 켜고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10달러짜리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을 업로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달러에 환율이 곱해질 거고 1,400원. 그리고 추가 금액 비율이 곱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6,000원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24,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24,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정산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요. 그쵸? 마켓 수수료가 15% 정도가 된다고 하면 24,200원에 0.85 2만 그러면은 2570원이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건을 얼마에 구매했을까요? 10달러니까 14,000원 정도요. 14,000원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20570 마이너스 14,000원은 6,570. 6,570
70원의 금액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이 남네요. 그렇죠. 판매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관세 기준 금액이에요. 관세 기준 금액은 내가 설정한 금액에 도달했을 때 관세를 녹여줄 수가 있어요. 아, 금액 안 해요? 그러면 녹이는 게 좋을까요? 안 녹이는 게 좋을까요? 안 녹이는 게 좋죠. 그렇죠. 결국에는 대부분의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물건 판매가에 관세를 더해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관세를 더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남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전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0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관세가 들어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배송비는 당연히 무료 배송이 유리하겠죠. 0원 설정하시면 되고, 교환비랑 반품비는 저는 2만 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쿠팡 출고 소요일은 8일에서 20일 사이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낮을수록 판매가 될 확률이 높겠죠. 높죠. 네. 저는 8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상하단 이미지는 지난 영상에서 보고 만드셨죠? 그럼요.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 설정하기 눌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 리스트를 짜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게 뭐 있었죠? 이제 금지 단어를 넣어줘야겠죠. 금지 단어는 어디에 있냐? 리스트 관리, 상품 관리, 단어 관리 들어가서 금지 단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직접 손으로 하나씩 넣어주셔야 돼요. 뭐 삼성 이렇게요? 하지만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바로 엑셀 업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지 단어 리스트를 저희 단톡방 공지글에 올려놓으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다들 받아가세요. 무료에만 사용하셔도 웬만한 지재권들은 다 방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업로드를 해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 리스트를 만드셔야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봤던 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한번 올려볼까요? 저는 건축 자재를 한번 올려. 좋아요, 좋아요. 건축 자재를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URL이 뜨겠죠. 그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알리익스프레스 전체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는 이 링크도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공지글에 제가 URL을 달아 놓을 테니까 보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주네요, 그냥.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겠죠. 카테고리 내에 물건들이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수집 URL 등록이라고 나와요. 네. 그럼 수집 URL 등록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네. 우리가 수집 리스트의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건축 자재? 저 건축 자재로 올릴 거니까 건축 자재라고 치시면 되고, 통합 카테고리는 이제 우리가 올릴 이 건축 자재라는 카테고리 내의 상품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매칭시킬지, 마켓 내 카테고리요? 마켓 내에 어떤 카테고리에 매칭시킬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검색 누르셔서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똑같이 카테고리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뭘 올릴 거죠? 건축 자재요. 그러면 건축 자재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스토어팜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건축 자재 치면 업적. 네. 그러면 건축 치면은 업적. 네. 그러면 자재 치면은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서. 그쵸. 그러면은 여기 뭐 리모델링에 비슷한 게 뭐 목재라고 있네요. 가구 인테리어에 뭐 반제품. 저는 이제 반제품으로 갈게요. 네. 반제품으로 설정하셔서 기준으로 카테고리 매칭 눌러주시면은 스토어팜에서 설정한 카테고리와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로 전체 카테고리가 맞춰져요. 그래서 적용 눌러주시면 이제 건축 자재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알리익스프레스는 총 60페이지까지 있어요. 60페이지까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수량 옵션은 최대 몇 개까지 상품을 수집할 건지인데 그거는 굳이 설정할 줄 필요가 없겠죠. 네. 가격 필터가 뭐냐면 수집할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가격대부터 미니멈 가격대가 몇이고 맥시멈 가격대가 몇인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1, 최대 1000이라고 하면은 이제 50 증가라고 할게요. 그러면 1부터 50까지의 상품을 수집하고, 1달러부터 50달러 사이에 수집 이렇게요. 그다음에 51달러부터 100달러, 101달러부터 150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쪼개서 수집해주는 기능인데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저희가 방금 설정했죠. 네. 그거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고, 배송도 저희가 방금 설정했죠. 네. 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단 URL, 하단 URL도 이제 넣어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키워드는 이제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직접 찾아서 넣어주시면, 뭐 건축 자재면은 포셀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포셀. 구글에 포셀 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나와요. 네. 포셀에 들어가셔서 건축 자재라고 검색하시면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를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데모 같다너는 이제 저희가 캐시 데이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역된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거든요. 거기 맨 앞에 그냥 다른 단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뭐 수진이네
네, 라고 마켓 넣어주면 이름? 상진이네. 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업로드 마켓 옵션 템플릿은 할인율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네, 할인율. 템플릿 검색하셔서 추가 네. 누르시면은 그룹 이름은 전체 할인율이라고 누르시면은 추가해서 이렇게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스토어파 이렇게 할인율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인터파크에서 할인, 판매가 유지해서 저는 이제 퍼센트로 넣을게요. 5%로 해서 추가하시고 또 추가하셔서 G마켓 할인, 판매가 유지 5% 추가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 다 쌓으셔서 네. 추가 누르시면은 요 리스트가 쌓여요. 네. 그거를 그냥 클릭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눌러주시면은 이제 수집 리스트 만들기는 끝난 거예요. 오, 쉽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야겠죠. 네. 수집을 하는 방법은 먼저 알리익스프레스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수집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하고요. 이 네. 사이트 내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되게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이벤트 가격의 상품을 없애기 위해서 상품 하나를 구매한 아, 너무 싸지니까요, 네. 제품이. 상품 하나를 구매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서 수집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사이트 설정에 소싱 사이트, 로그인, 알리익스프레스 누르셔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고 난 뒤에 적용 하시고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로그인이 됐다고 나올 거예요. 네.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 리스트 관리 누르셔서 상품 수집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 아까 만든 리스트. 네,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클릭하셔서 선택 수집 누르시면은 이제 왼쪽에 수집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배송비라는 게 뭘까요? 그 알리에서 설정한 그 판매자들의 배송비? 네, 그걸 당연히 물건 가격에 놓여야겠죠. 네, 네. 그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벤트 가격 수집 제외는 할인 행사 중인 이벤트 가격을 이제 할인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가에서 할인율을 빼고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럼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키워드 수집. 그거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에 넣어준 키워드를 같이 수집해 넣어주면 좋겠죠. 네. 뭐 한국 배송 불가 상품 제외. 그거는 한국으로 배송이 안 불가능한 판매자의 상품이 수집이 안 되게끔 하는 설정인데 만약에 네. 판매가 됐다면 타오바오 통해서 아, 그러네요. 넣어주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수집 속도는 0초 하시면 되고 가격은 1달러 이하 금지 하셔도 되고 그냥 0으로 하셔도 돼요. 네. 제목 유사율은 50%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시작 누르시면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품이 복사가 돼요. 오, 엄청나게 빠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이거는 그냥 켜놓고 이제 본인 할 일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수집이 됐으면 네. 이제 끝까지 수집될 때 기다려야 돼요. 저는 지금 보여드린다고 끝까지 수집이 됐으면 이제 X 누르시고 보통 하루면 다 수집 완료되죠? 네 하루도 안 걸리죠. 500개 수집하려면은 무료 계정일 경우에 500개 수집하려면은 한 30분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몇만 개 수집하려면은 하루 정도 켜두시면 돼요. 리스트 관리 들어가셔서 상품 대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집된 물건들이 있어요. 수집이 됐으니까 복사가 됐으니까 업로드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네.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캐시 데이터를 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한 게 로그인. 업로드 마켓을 연동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업로드 마켓을 다 연동시켜 줬으면 내가 업로드할 마켓을 체크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대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건축 자재를 올리고 싶어. 네. 그럼 건축 자재 누르시면 방금 수집된 상품들이 쫙.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할인 가격을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할인 가격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전체 물건을 체크해서 선택 업로드 누르시고 이쪽에 이제 만약에 내가 올린 로그인하면? 마켓이 잘 로그인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체크를 해주시고 점점점 3개가 있어요. 네. 점점점 3개를 누르면 이제 업로드 옵션은 원본 업로드 후 옵션 적용. 요거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 네. 기본 설정으로는 최고가 기준으로 모든 옵션 50%로 변경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원본 업로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설정한 판매가의 상품에서 옵션이 5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아, 옵션 그 금액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되는 마켓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반자동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메인 이미지 네.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뭐 첫 번째 이미지 해도 되고 두 번째 이미지 해도 되고 남들과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싶다면 뭐 랜덤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 실패 시 옵션은 나는 업로드가 실패돼도 이제 상품을 남겨놓을 거야 하시는 분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업로드가 안 되면 다 지워지게 해줘 하면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네, 해보고. 성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 이벤트 가격 일반 가격으로 변경 이건 절대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텍스트 사용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가 자신의 상세 페이지에 수기로 쓴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미지 파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텍스트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배송비 자동 조정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반품 배송비나 교환 배송비가 너무 높게 측정된 경우 그 마켓의 정책에 따라서 알맞게 바뀌는 경우거든요. 바꿔주는구나. 알맞게 바꿔주는 거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업로드 속도는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옵션을 일반 사용, 표로 사용, 병합 사용이 있는데 옵션을 일반 사용, 옵션을 표로 사용이 뭐냐면 각 옵션마다 이미지 파일로 크게 들어가는 게 옵션을 일반 사용. 아, 그러니까 옵션이 다양한 보기 경우. 쉽게. 네, 보기 쉽게.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작게 표로 들어가는 게 옵션을 표로 사용. 그러니까 병합 사용으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네. 그 이미지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 이거는 쿠팡에서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올릴 마켓에 물건이 업로드가 좀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은 500개, 1000개, 10,000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켜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고 영상으로 보면은 되게 힘드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으로도 수집 업로드하는 방법을 정리해 둘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거예요. 캐시데이터에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게 수집과 업로드까지 하는 방식이고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캐시데이터 사용 가이드에 들어가시면은 웬만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상품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고 싶습니다. 빨리 올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마켓 최대 수량만큼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올렸으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